아름다운 책, 클로드 부정 글 그림, 비룡소에서 나왔습니다. 다정하네요. 형제예요. 어느 날 에르네스트는 책을 한 권 발견하고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에르네스트는 책을 펼치자마자 바짝 호기심이 생겼죠. 책이라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동생 빅토르가 궁금해서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손 치워. 책은 조심해서 다루는 거야. 에르네스트가 동생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건데? 빅토르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에르네스트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죠. 책은 읽는 거야. 글씨를 읽을 줄 모르면 그림을 보는 거고. 자, 형이랑 같이 한번 볼래? 에르네스트와 빅토르는 자리에 앉아 그림책을 펼쳤습니다. 둘은 금방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토끼들이 즐겁게 구슬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재밌겠다. 빅토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에르네스트가 한마디 했죠. 그래, 눈알 굴리기 운동으론 최고지. 놀다가 배고파진 토끼들에게 여우가 싱싱한 당근 한 자루를 가져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빅토르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토끼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그러자 에르네스트가 한마디 했습니다. 나라면 그렇게 마음을 놓지 않겠어. 어떤 일이 있어도 토끼는 여우한테서 도망을 쳐야 해. 이건 절대 변할 수 없는 법칙이라고. 다음 장을 넘기자 날개 달린 토끼들이 구름 속을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빅토르는 깔깔깔 웃음을 터뜨렸지요. 헬리콥터보다 낫네. 그러자 에르네스트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진짜로 날개가 생길 수는 없어. 에르네스트와 빅토르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떤 토끼가 무시무시한 초록용을 때려눕힌 장면이었죠. 둘은 넋을 잃고 쳐다보았습니다.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빅토르가 꿈을 꾸듯 중얼거렸습니다. 야, 빅토르, 정신 차려! 에르네스트는 동생을 들어 깨웠습니다. 빅토르, 꿈을 꾸는 건 좋아. 하지만 책에 나오는 걸 그대로 다 믿으면 안 돼.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지. 빅토르는 금세 시무룩해졌습니다. 에이, 그러면 재미없는데. 근데 믿는 척하면서 재미있어 하는 건 돼? 물론 그건 되지. 그래, 그럼 빨리 보자. 둘은 꼭 붙어앉아 다시 책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에르네스트와 빅토르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기들 같은 보통 토끼가 무서운 사자와 여우를 훈련시키고 있었거든요. 사자와 여우는 토끼의 지시에 따라 훌라후프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큰 토끼가 콩알만한 여우들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에르네스트와 빅토르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와, 이 토끼는 적어도 키가 10m는 되겠다. 에르네스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로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바로 그때 진짜 여우가 토끼굴에 나타났습니다. 여우는 책 읽기에 정신이 없는 먹잇감을 향해 커다란 주둥이를 들이밀었죠. 에르네스트와 빅토르는 책 속에 푹 빠져 자신들에게 닥친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여우가 와락 달려들었습니다. 에르네스트와 빅토르는 그제야 큰일 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숨을 데도 없고 싸울 무기도 없었죠. 가지고 있는 건 오로지 책 한 권밖에 없었으니까요. 책! 그렇지! 에르네스트는 여우에게 번개처럼 달려들어 책을 휙 치켜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있는 힘을 다해서 여우의 머리통을 내리쳤습니다. 여우는 정신을 반쯤 잃었습니다. 머리에는 커다란 혹이 생기고 주둥이는 다물어지지 않았죠. 이때다! 에르네스트는 책을 여우 주둥이에 쿡 쑤셔박았습니다. 놀란 여우는 책을 꽉 물었고 그만 이가 그림책에 박혀버렸죠. 아무리 힘이 세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우는 어쩔 수 없이 책을 입에 문 채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토끼 형제는 이제 살았습니다. 에르네스트는 때를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봤지? 책은 정말 쓸모 있는 거야. 빅토르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빨리 또 하나 구해와야겠어.
그러자 에르네스트가 덧붙여 말했죠. 그래, 껍데기가 커다랗고 딱딱한 걸로, 속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가득한 걸로. 형이 동생한테 책의 효용 가치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네요. 아이고,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얼마나 다정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책이에요. 결론을 보면은 뭐 아름답다기보다는 유용한 책이네요. 그죠? 굉장히 유용하게 자기들의 생명을 책이 구했네요. 그러니까 뭐 책을 잘 가까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그러면 그 책이 너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유용하다. 그런 결론이죠. 그 다음에 이 앞에서는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지금 책은 조심해서 다루는 거라고 동생이 알려줬어요. 여러분 책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요? 그냥 밑줄도 안 치고 조심조심 살살 깨끗하게? 그렇지 않아요? 자주 보고 밑줄도 긋고 생각난 건 옆에 메모도 하고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읽는 걸 설명을 해주네, 형이. 책은 읽는 건데 글씨를 읽을 줄은 그림 보면 된다고. 그림 보고도 충분히 이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 글자는 좌뇌를 발달시키는 거고요. 그림은 우뇌를 발달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자를 너무 일찍 알려고 하지 말고 그림을 먼저 보는 게 좋아요. 핀란드 같은 데서는 8살 때까지는 그림만 많이 보여주게 하죠. 글자는 학교 가서 배우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뇌가 발달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좌뇌를 발달시켜 놓고 글자를 먼저 알면 그림이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 많이 먼저 봐야 됩니다. 자, 토끼가 구슬치기 하는데 재밌겠다고 이 빅토르는 아직 어리니까 금방 빠져들거든요. 근데 이제 에르네스트는 약간 컸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꼭 한마디씩 합니다. 지금 이런 것도 정말 맛있겠다. 토끼 여러분 얼른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했더니 형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마음 놓으면 안 된다. 어떤 일에서 토끼는 도망을 쳐야 되지 여우한테서. 이건 변할 수 없는 법칙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이렇게 책에 완전히 몰입하지 않아요. 그 형은 이제 물론 몰입해서 보긴 하지만 책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별이 좀 있습니다. 형은 지금 토끼는 날 수 없죠. 그런데 구름 막 날개 이런 거 보면은 평소에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 속에서는 뭐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리만족을 책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게 효용 가치를 또 말해주는 거예요. 헬리콥터보다 낫다. 근데 에르네스도 한마디 하죠. 그래, 하지만 진짜로 날개가 생길 수는 없어. 언제나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김 빠지게 하네요, 형이. 지금 상상력을 키워줘야 될 상황에서 막 상상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자꾸 현실로 데리고 옵니다, 형이. 이것도 현실에선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책 속에서는 무엇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대리 만족을 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하고 사실 약자들은요 맨날 당하고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그래서 저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해요. 그런데 현실은 힘이 없거든요. 근데 맨날 당하고만 살면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슬프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인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런 상상마저 안 하면 못 사니까.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상한 마음도 치유하고 자존심도 좀 세우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형이 동생을 딱딱 세워 놓고 정신 차리라고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라고. 현실적으로는 이거 불가능한 거다. 이렇게. 그건 단지 꿈이다. 꿈꾸는 건 좋은데 그대로 다 믿으면 안 돼. 그렇게 말하죠. 비판적인 사고의 필요성을 또 알려줘요, 형이. 사실 모든 책이 다 안심할 수 있는 책이 아니고요. 정말 나쁜 책이 많아요.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믿는 척하면서 재미있어 하는 걸로 인제 같이
좀 협상을 하고 같이 또 보는데 지금 전부 뭡니까?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평소에 지금 맨날 피해 다니고 당하고만 살았는데 지금 이것도 정말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말하자면 판타지 세계죠. 판타지 같은 것들이 이제 그 해소해 주죠. 이 땅에서 지금 이 현실에서 못하는 것들을 지금 해소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판타지 동화 이런 것들은 그림책 같은 거. 근데 뭐 현실은 위험은 이렇게 언제나 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있는 게 책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서 방어를 하냐면 책으로 이제 하죠. 그래서 책 덕분에 살았어요. 생명을 구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책 제목은 그렇게 했는데 정말 쓸모 있는 책 이렇게 되는 거죠. 쓸모 있는 책, 유용한 책이 됐네요. 제목이 아름다운 책이라 선생님이 한번 생각을 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 어떤 책인 것 같아요? 성경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그 성경,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분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가 있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성경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받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생명을 구하도록 해주는 책이 성경이잖아요. 지금 이 그림책을 때려 가지고 또 뭐 이렇게 입에다 쑤셔 넣어 가지고 이렇게 목숨을 구했지만 성경을 읽으면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모두가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요런 거는 판타지 이런 것들은 다 가짜잖아요.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도 판타지죠. 판타지가 있죠. 문학이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나라 판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타지는 이건 지금 가짜잖아요.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쓴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판타지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요한계시록 같은 데 아름답게 묘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최초의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도 성경이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죠. 아름다운 걸로 시작해서 아름다운 걸로 끝나고 성경 이야기 내내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 이야기, 굉장히 믿음으로 살았던 아름다운 사람들 이야기, 또 예수님은 얼마나 더 아름다운 정말 우리가 그분처럼 되기를 사모하고 흠모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책, 가장 유용한 책, 가장 쓸모있는 책, 우리 생명을 구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성경 많이 읽으세요.